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2024년 8월 8일, 오늘은 그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가 있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나온 문제지로 바로 해설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고졸 검정고시 한국사 시험은 30분 동안 20문제로 진행이 됩니다. 문제는 30분 안에 풀기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좀 까다로운 문항이 군데군데 섞여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대는 하고 얘기했죠. 자,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가 나와 있어요. 자, 이 시대 언제입니까? 바로 신석기 시대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의 경우에는 이제 이동 생활을 주로 했어요. 사냥과 채집.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는 계급이 발생하고 사유재산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 등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기억에 들어갈 구강으로 옳은 것은 신라를 다스린 기억의 업적을 말해볼까요? 했는데 한강유역 확보, 대가야 정복, 한강 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수비를 세웠다. 특히 이제 북한산에도 있죠, 서울에. 자, 이 국왕은 바로 진흥왕입니다. 사실 이제 다른 왕들은 아예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고절 검정고시에서는 이게 이제 선지간에 혼동이 주어질 만한 이제 그런 문제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진흥왕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불교의 종파는 이라고 불렀죠. 자, 참선의 수행을 강조한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호족 세력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다. 구산 선문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건 사실 다른 시험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선종을 뜻해요. 그 통일신라 말기에 나온 이제 참선의 종파 선종입니다. 이 경전 공부는 그 선종과 이제 대응되는 종파로서 교종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죠. 저거는 이제 문자를 알아야만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귀족 계층들한테 주로 이제 들어갔던 종파고, 이 선종은 이제 주로 서민들한테 이제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됐습니다. 자, 4번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인종은 묘청, 정지상 등 서경 세력을 등용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이 묘청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죠. 서경 천도 운동입니다. 자, 이들은 칭제 권원과 금국 정벌 이것 등을 주장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서경촌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이 노급해지는 통일신라 시대에 신문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5번 볼게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자, 1년이 불교 입장에서 신화 설화 등을 수록한 역사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자, 이 역사서는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자, 삼국사기는 이제 문벌이었던 김부식이 지은 역사서인데, 이 김부식은 유학자라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책에 수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군 이야기는 삼국사기에는 없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정조의 개혁 정치가 주제인데 첫 번째 모둠에서는 영조의 탕평책 계승을 넣었어요. 그럼 이제 또 뭐가 있냐? 이제 정조의 개혁 정치입니다. 자, 정조의 개혁 정치에는 이제 탕평책의 일환으로 이제 뭐 규장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초계 문신제, 그리고 장용영 설치. 이 장용영은 왕의 친위 부대예요. 그 다음에 수원 화성 건설. 이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뭐 다른 부분들은 다 두고 이 수선사 결사를 결성한 거는 고려 시대의 승려 진울, 이 스님께서 이제 수선사 결사를 이제 결성하셨습니다. 7번 갈게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책은, 자, 배경이 박납의 폐단이에요. 자, 박납의 폐단 때문에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공납을 토산물 대신 쌀, 옷감, 동전 등으로 납부했다라고 돼 있죠. 결과는 공인의 등장 및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이다. 자, 이거는 바로 대동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광해군 때 처음으로 경기도 지역 대상으로 시행이 됐다가 100년 정도의 세월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제도예요. 이제
이 대동법은 수능에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공인의 등장이나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이제 이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능에서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수능까지 봐서 대학 진학을 노리는 학생이 계시다면 이 대동법만큼은 반드시 순서대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나라는 하고 말했어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구실로 신미양요를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너럴 셔머너 사건. 미국의 배가 평양에 들어와서 약탈을 벌였고 그래서 이제 평양 감사의 명예에 의해서 이제 그 배가 불타죠. 그걸로 이제 미국이 신미양요를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미국이 되는 거고 이 서구 열강 중에 최초로 조선과 근대적 조약을 체결했다. 이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조선과 미국이 통상조약을 맺었다. 자, 근데 요거가 관련돼 가지고 수능 한국사에서는 이제 조선 책략이라는 책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일본에 있던 중국 외교관 황준원이 지은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조선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수교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영남에서 만인소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제 어쨌든 이걸 배경으로 해서 조미수호 통상조약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9번. 밑줄친 개혁정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급진개화파가 우정총구 개국축하연을 이용하여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고 돼 있죠. 자, 개혁정강을 마련하여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청군 개입으로 실패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개혁정강의 주요 내용 중에서 크게는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신분제 폐지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그 인민평등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신분제 폐지 관련된 게 인민평등권이고 또 하나는 재정의 일원화예요. 뭐 왕실 재정은 어디서, 나라 재정은 어디서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하던 걸 갖다가 호조. 당시에 이제 나라 재정을 관리하던 데가 호조예요. 이호, 예병, 형, 공 할 때 그 호조. 거기서 그냥 왕실 재정까지 일원화해서 관리해라라는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이제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이제 청군의 진압에 의해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10번. 다음에서 기억 시기에 들어갈 사건은 하고 물었어요. 자, 1904년 러일 전쟁 발발, 그 다음에 1910년 한국 병합조약 체결이죠. 이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을사늑약, 정답이 4번이죠. 이 을사늑약이 1905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07년에 한일 신협약,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이라고 돼요. 자, 이게 이제 1907년에 있었는데 이때는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이 되고 이제 이 을사늑약에 의해서는 두 가지가 나왔죠. 그것까지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외교권 박탈하고 그 다음에 통감부가 설치됐다. 통감부. 그 전까지는 고문 정치였어요. 고문들이 와가지고 조언을 해주는 정도라고 보면 이제 통감부는 완전히 내정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 11번 볼게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체입니다. 안창호와 양기탁 등이 비밀결사로 조직했다고 돼 있고 국외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했다라는 사실에서 이 단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국개몽운동 단체 중에 하나였던 신민회가 답이에요. 자, 이 신민회는 뭐 오산학교나 대성학교를 세운다든지 내지는 국외 독립운동 기지로 신흥 강습소 이런 것도 이제 세웠었는데 이제 그 외에 또 하나가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고 맙니다. 이제 이거 뭐 해산된 거 이런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와해돼 버려요. 무너져요. 이 일제가 이제 조작했던 사건인데 어쨌든 그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가 와해된다.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은인데 자, 별칭 보면 녹두장군. 요것만 보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주요 활동이 동학농민운동 주도했다. 자, 여기까지 나오면 정말로 알아야죠. 자, 이분은 누구냐면 전봉준 장군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수능 한국사 쪽으로다가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서는 이제 전봉준 장군님을 보통 본문에다가 주고 이때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이제 사건들을 선지에서 찾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동학농민운동 관련해서 뭐 전주 화약을 맺었다든지 요 직후에 이제 농민들이 집강소를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능 쪽에서는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13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2차 가보개혁 시기에 뭐가 반포됐냐? 자, 이거 보니까 소학교, 외국어학교, 사범학교 등 많은 관립학교가 세워지며 근대적 교육제도가 마련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교육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2차 가보개혁 시기에 교육 관련된 것은 뭐냐면 교육 입국 조서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물론 이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도 다른 거는 워낙 말이 안 되니까 라고 생각하고 1번을 찍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교육 입국 조서는 수능 한국사에서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기억해 주셔야 되고, 특히나 이 사범학교 중에서 한성 사범학교 이게 있는데 요거는 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지에서 자주 등장하는 편이에요. 자, 다음 문제 14번 갈게요.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일제가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하고 설치한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구는 조선총독부죠. 뭐 다른 선지들 뭐 삼별초 같은 경우는 고려 그 몽골 항쟁 시기에 그 강화조약 맺고 개경으로 환도했는데 그거 반대하면서 끝까지 항전했던 부대예요. 그리고 도병마사는 이것도 고려 시대 그 이제 병마사가 그 오도 양계의 양계 쪽에 이제 가 있던 그 이제 지방관인데 이제 그쪽에 대해서 지도를 한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결기구 같은 겁니다. 주로 이제 군사적인 목적의 의결기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회의는 이제 고구려에서 그 여러 가들과 같이 했던 최고급 귀족회의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죠. 민족주의 사학자에 대한 문제예요. 자, 박은식 선생이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이런 책을 쓰셨고, 그 다음에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이 책을 쓰신 분이 누구냐라는 건데 이분은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이제 요 두 책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심화된 과정을 공부하고 싶으신 학생들은 일제강점기 직전에 이 신채호 선생께서 대한매일신보에다가 독사신론 요런 이제 요런 글을 연재하셨는데 나중에 이게 독사신론이라고 책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신채호 선생 하면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의열단과 관련 있는 활동이 있으십니다. 이 조선혁명 선언 의열단을 세운 이제 그 김원봉 선생한테 이 신채호 선생께서 조선혁명 선언을 써주셔요. 그러니까 이제 김원봉 선생이 그걸 읽고 감동을 하고 이거를 우리 의열단의 활동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선혁명 선언을 이제 지침으로 해서 활동을 하게 되죠. 뒤에 의열단 문제도 있는데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번입니다. 1919년 3월 1일 시작된 거국적인 만세운동이죠. 자, 3.1운동입니다. 자, 국내외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말해볼까요? 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3.1운동의 영향은 두 가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그 다음에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선지 2번하고 4번에 있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옳은 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조금 어렵긴 한데 이제 국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5.4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3번도 이제 옳은 답입니다. 옳지 않은 거는 1번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다는 거죠. 시대상으로 강화도 조약 체결이 3.1운동보다 훨씬 앞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이제 이 문제의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기억에 들어갈 민족운동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1931년 동아일보가 농촌 계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운동이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라는 뜻인데 이건 바로 브나르드 운동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 이거랑 관련한 게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농촌 계몽 운동 중에는 동아일보의 브나르드 운동 말고 조선일보에서도 문자 보급 운동을 펼쳤어요. 이 조선일보의 문자 보급 운동과 동아일보의 브나르드 운동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농촌 계몽 운동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브나르드 운동 관련해서 이제 소설 중에 이제 심훈이라는 소설가 분께서 쓰신 상록수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그 국어 아마 그쪽에 문학 쪽에서도 다뤄질 텐데요. 뭐 최영신 같은 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런 작품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18번 기억에 해당하는 단체는 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김원봉을 중심으로 만주 지역에서 결성됐다. 자, 의열단이에요. 1번이 답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열단은 이제 그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삼고 활동을 한 이제 의열 단체입니다. 그 주로 의거 활동, 그러니까 이제 뭐 일본의 나쁜 그 이제 일본 쪽이나 아니면 친일파 세력들 처단하려고 이제 그런 목적을 갖고 활동했던 단체죠. 이제 대표적인 활동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김상옥 선생 종로 경찰서의 폭탄 투척.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김지섭 선생이 일본 왕궁의 폭탄 투척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상옥 말고 그 김익상, 나석주 이런 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름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상옥, 김익상, 나석주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검정고시 시험에 김지섭 선생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정말로 이제 좀 자주 안 나오는 편인데 이분이 나와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보안회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애국계몽운동 단체, 그러니까 한말 일제강점기 직전에 활동했던 애국계몽운동 단체인데 그 여기가 이제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했어요. 일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가 식민지되기 전이니까 우리나라의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보안회가 나서가지고 그걸 막아냈다는 겁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자 19번 갈게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이후 중도좌파 여운형, 중도우파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 수립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냉전 체제가 격화되고 여운형이 암살당하면서 약화가 됐다라고 돼 있죠. 자, 좌파, 우파가 이제 뭉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좌우 합작 운동입니다. 근데 이제 이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되면서부터 이제 저게 광복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저때 이제 미국과 소련이 남북 나눠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군정 통치하던 시기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좌우합작 운동을 추진했던 건데 이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여운형 선생이 암살당하면서 이 좌우합작 운동이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가 따로따로 수립되면서 결국 분단되고 그 뒤에 싸우죠. 그 싸움에 관한 문제도 뒤에 있습니다. 자, 20번.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조소앙의 메모를 기초로 하여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사실 이거만 나왔으면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서는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균등을 바탕으로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아마 이 선지를 찾아낸 학생도 있을 겁니다. 이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 세 가지가 균등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삼균주의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 조소왕 선생님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 건국강령 요거를 만드신 분이 조소왕 선생이십니다. 요거까지는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 도노점수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진울이라는 그 스님, 고려시대 그 진울이라는 스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가르침 중 하나고요.
시무 28조는 이제 고려 시대의 최승로가 당시 왕 성종에게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시무책을 써서 바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종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게 된다. 요렇게 이어지게 돼요. 요 최혜국 대우는 이제 가장 혜택이 큰 나라로서의 대우를 뜻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 때 처음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최혜국이 되니까 다른 나라한테 어떤 혜택을 줬다 그러면 그 혜택에 상응하는 혜택을 미국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밑줄 친 전쟁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해가지고 쭉 읽다 보니까 군사 분계선 포로 송환 문제 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체결을 했다. 6.25 전쟁이죠. 자, 이 6.25 전쟁 관련된 키워드로 이제 많이 이제 수능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게 그 인천 상륙 작전. 그 다음에 이제 흥남 철수. 중국이 갑자기 밀고 내려와가지고 흥남에서 배 타고 철수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일사후퇴. 이 정도가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입니다. 자, 22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장면 정부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서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정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려 5번에 걸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사창제는 그 흥선 대원군 때 시행됐던 그 황곡의 문란을 이제 황곡의 문란을 없애기 위해서 실시한 그 정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대법은 고구려의 그 고국 천왕 시대에 시행됐던 그 백성 긴급 구휼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낮에랜다. 그 봄에 쌀을 백성들한테 빌려주고 가을에 수확하면 갖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긴급 구휼 이제 제도예요. 자, 그 다음에 23번 갈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5.18 민주화 운동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있어요. 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9번째 9차 개헌인데 이게 이제 6.29 선언 이어서 이루어집니다. 현재까지의 그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요 전시대 이게 이제 그 전두환 정부 말기 있었던 개헌이기 때문에 그 전시대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신군부 시대죠.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때의 내용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정답은 6월 민주항쟁이에요. 1987년에 있었던 민주항쟁. 이때 이제 국민들이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이 항쟁을 벌였는데 이때 이제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내지는 시위를 벌이던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숨지죠.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더 민주화 운동을 크게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6.29 선언 발표되고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된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인데요. 자, 김영삼 정부에서 투명한 금융거래 정책과 부당한 정치자금 거래 근절을 목적으로 시행했다. 금융거래에서 실제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제도라고 아예 그냥 못 박아서 줬어요. 금융실명제입니다. 자, 이 김영삼 정부에서는 금융실명제 말고 또 하나 OECD에 가입했다. 이 두 가지의 경제적 업적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25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연도가 1991년이에요. 이제 이걸로 추론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그 남북 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때 체결됐어요. 노태우 정부 때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사실은 다른 선지들이 워낙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답을 찾아내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행됐던 2024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한국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신 학생들 감사드리고요. 혹시 여기에 이어서 수능 한국사까지 준비하는 학생들은 제가 준비해놓은 수능 한국사 관련 컨텐츠가 2개가 있어요. 그거를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감사드리고 다른 해설 강의에서 또 뵐게요.